3억 원 아파트 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하면 수십억 원대고가 아파트나 강남의 초고가 거래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천의 3억 1천만 원 아파트 거래,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도한 가족 간 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격이 낮다고 혹은 가족끼리 합법적으로 거래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총 437건의 세무탈루 의심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 간 저가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작성, 대금 확인 불가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불과 몇 주 전 서울시에서 8억 원 이상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600건이 넘는 의심 거래를 잡아냈던 것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적발을 넘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즉, 3억 원대 아파트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모든 거래가 세무조사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가 혹시라도 편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세무사 윤지민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재테크와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경기도 세무조사 현황. 최근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 신고, 세금 탈루, 의심 사례 43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다른 것 같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증여가 의심된다와 같은 패턴을 집중 점검한 겁니다. 그 결과 총 3만 건이 넘는 거래를 들여다본 뒤 문제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걸러낸 것이죠. 적발된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사례 43건, 대금 확인 불가 66건, 편법 증여 의심 168건 등입니다. 특히 대금 확인 불가는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조차 소명되지 않은 케이스로 국세청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증여세나 양도세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행정집행이 아닌 시장에 대한 경고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3억 원대 주택 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꼼꼼히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과거에는 보통 수십억 원대고가 아파트나 강남권 중심의 거래가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일반 가게가 거래하는 중저가 주택까지 세무조사 레이더망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적발 건수 이상의 함의를 갖습니다. 이제는 거래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출처와 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서울시와의 비교. 불과 몇 주 전 서울시도 대대적인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8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총 1,537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한 편법 증여 의심건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증여세를 피하려 한 사례가 집중 적발되었죠. 대표적으로 8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입니다. 서울시는 그 결과 무려 3,662건을 국세청에 증여 의심 거래로 통보했습니다. 통상 이런 규모의 적발 건수는 500에서 700건 정도에 그쳤던 과거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몇 건 더 추징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수도권 전역의 거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도 발표와 비교해보면 특징이 명확합니다. 서울시는 금액 기준을 8억 원 이상으로 잡았던 반면 경기도는 3억 원대 주택 거래까지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기준이 훨씬 낮아졌다는 겁니다. 금액 기준이 절반 이하로 내려온 만큼 앞으로는 서울 경기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차를 두고 8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된 셈입니다. 이는 정부가 고가 거래뿐 아니라 일상적인 중저가 거래까지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뜻이고 일반 가게에게도 직접적인 경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부천 3억 원 아파트 가족 간 거래 사례. 경기도가 발표한 사례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부천시 소재 3억 1천만 원 아파트 가족 간 거래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였는데 거래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3억 원 정도의 아파트 거래까지도 조사하나 하고 놀라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 사례가 문제된 핵심은 바로 적정시가와의 차이입니다. 현행 세법상 부동산 거래가 정상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이뤄지면 그 차액만큼을 사실상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의 30% 이상 저가 거래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아파트를 3억 원에 거래했다면 차액 2억 원 중 일부는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가족 간 거래가 불법이거나 위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매매 절차와 대금 흐름이 입증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가 크고 대금 출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증여세 탈루 혐의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특히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강남고가 아파트 수십억 원대 건물 거래가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평범한 서민주택 가격대에서도 세무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3억 원 아파트도 안전하지 않다는 상징적인 사례로 시장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발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래 규모가 크든 작든 투명한 계약서 작성과 대금 흐름 증빙입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다가는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 왜 저가가족 간 거래가 위험한가?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거래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특히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일반 시세 거래와 달리 편법 증여가 숨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저가 양수도입니다. 세법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또는 3억 원 이상 낮게 거래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3억 원에 팔았다면 단순 매매라 주장해도 차액 3억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싸게 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또 하나 흔한 문제가 다운계약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 5억 원인데 계약서에는 3억 원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 차익을 줄여 세금을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간주되는 것이죠.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금 출처입니다. 아버지한테 빌렸다, 어머니가 보태주셨다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세무당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 신뢰만으로는 세법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즉 저가 거래, 다운계약서, 불명확한 자금 흐름은 모두 편법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조사와 증여세 추징은 불가피합니다.
거래 금액이 3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일수록 오히려 더 꼼꼼하게 자금 계획과 계약 절차를 투명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경, 가계부채 관리와 9억 원 이하 거래 급증. 정부가 굳이 3억에서 8억 원대 중저가 주택 거래까지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가계부채 관리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당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9억 원 이하 주택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예전처럼 15억 원, 20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실제 시장의 주류는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자금을 맞춰서 거래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부모에게 돈을 빌리거나 가족 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현실을 고려해 중저가 거래를 집중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만 하나 써도 외부에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와 불법 자금 조달을 걸러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 3억 원 아파트 사례는 단순한 적발 건수가 아니라 이제는 고가저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거래 자금의 출처와 계약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자금 출처 조사 강화와 추가 대책 가능성. 이번 경기도 사례는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앞으로는 자금 출처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관리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국세청은 이미 최근 몇 년간 편법 증여 차명 거래에 대한 조사 인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부모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경우 정상적인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국세청은 수도권 2030 세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해 수백 건의 증여세 탈루를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책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금을 직접 올리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신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을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조금이라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액이 10억 원이든 3억 원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에서도 세금보다는 거래 차단 장치의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대출 총량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이런 조치들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중저가 주택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즉, 시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단순히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만 고민할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와 금융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이 오고 있는 겁니다. 7. 안전한 거래를 위한 세무 체크 포인트.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제는 3억 원대 주택 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가 아파트도 없고 가족끼리 합법적으로 거래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자금 출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라면 차용증 작성은 기본이고 이자, 지급 내역과 송금 기록까지 갖춰두셔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세무당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금액은 반드시 시세에 맞춰야 합니다. 시세보다 30% 이상 낮게 거래하거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오히려 시세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게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셋째, 다운계약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다 적발되면 양도세, 취득세 추징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끼려던 세금보다 훨씬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넷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액이 3억이든 30억이든 세무당국은 서류의 일관성과 자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조금이라도 모순이 있으면 바로 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 후에 문제가 되면 소명과 방어가 훨씬 어려워지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3억 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거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주택 거래는 철저히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무사 윤지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